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가장 자금 사정이 어려운 데가 건설사예요. 자, 오죽하면은 춘천 주공 아파트의 PF 차안 발행이 처음에 실패를 했죠. 나중에는 뭐 다시 메꿨는데, 자, 그 정도로 건설사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 자, 그리고 뭐 부도난 회사들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회사들이 루머가 돌고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루머가 돈다라는 건 그만큼 안 좋고, 자, 그리고 지금 지방시장에서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리에 제일 민감한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차익형 상품도 있고 수익형 상품도 있지만은, 특히 수익형 상품 쪽에서는 타격을 입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만 넣어놔도 5%, 저축은행으로 가면 6%, 6.5%의 금리를 주는데 누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분양을 받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자, 그런데 건설사들이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건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 지주 작업하고 분양 예정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건설사들은 2중고, 3중고, 그리고 시멘트 값도 폭등하고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한 프로젝트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죠. 건설사들이라고 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토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금리 부담, 그게 누적되면 결국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연말에 9만 가구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연말에 9만 가구를 밀어내는데 고분양가에 밀어내면 분양이 안 되겠죠.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분양가나 저렴한 분양가에 밀어내서 이윤을 최소화해서 현금 회전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일종의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분양 받으실 분들은 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분양가에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분양가에 분양해서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을 인덕원 SK 자이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연말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이 큰 장이 쓴다. 9만 가구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11월 달에 분양 물량이 이거 오타가 났네요. 6만 가구. 이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에 한 89가구인데 총 6만 1312가구. 분양 물량은 2015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3만 413가구. 자, 그때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시장이 좋아하니까 분양을 늦춘 거예요. 뭐 분양가를 더 올려서 분양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장이 꺾이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12월에도 분양 물량이 27,364가구. 자, 11월과 12월 합치니까 9만 가구에 이르는 물량이 연말에 쏟아진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는 것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예전과 같이 고분양가에 또 분양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나겠죠. 자, 미분양이 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짓지도 못해. 그러면 건설사들 자금 경색이 올 것이고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채권 사안 발행은 안 되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에 밀어내는 분량들은 비싸게 분양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야. 싸게 분양을 해서 빨리 털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걸 건설사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물량들은 적정 가격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정신 못 차리고 비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자, 결국은 이제 그것도 뭐 분양이 안 되고 할인 분양으로 가겠죠. 할인 분양할 생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물량들이 나오나 보면은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 레디언트, 참 이름도 어려워요. 일반 분양 1330가구 정도.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연말에 한 8900가구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는 화성, 부천, 경기도 광주 등지에서 한 3만 가구 정도 분양하고, 지방에서는 충남이 한 1만 608가구. 자, 대전이 4643가구. 요즘 연말에 대전이 밀어내기 물량이 많아요. 자,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요즘 분양했죠. 자, 결국은
고분양가에서 당연히 다 이게 완판이 돼야 될 그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안 됐어요. 고분양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천 트리플시티가 또 분양을 하죠. 갑천 트리플시티는 적정 분양가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완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공공개발 형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용문동에서 또 한 분량이 또 나오고, 뭐 기타 또 도시개발용, 기타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자, 용문동에서 나오는 분양가가 지금 얼마냐에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어요. 6억은 당연히 넘겠죠. 이제 그 6억이 넘었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완판이 될 수 있는지 안 될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뭐 A 스타일이야 트리쉐이드처럼 다 분양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스타일이 나쁜 건 또 미분양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대전 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구축의 거래도 안 되고, 왜냐면 뭐 구축과 신축의 거래 가격이 비슷한데 뭐 신축을 받으려고 그러게 그것도 또 미분양이 날 상황인데, 그죠? 구축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분양권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대전은 분양 물량이 폭증하면서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더 깊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자, 계속해서 경남의 3,312가구. 자, 이렇게 연말에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실제로 보니까 청약 경쟁률도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청약률은 10월 기준에 8.5대1, 전년에 얼마였냐면 19.8대1,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야,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구축 비싸게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해요. 그 전문가들이 고점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가지고 사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분양 시장에 미분양 나는 물건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사면 되지, 이런 거 분양 받으면 되지, 왜 뭐 가서 뭐 초급매를 사라니 그 설레발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은 기간에 작년에는 164대 1이었어요, 서울이. 근데 그때 26대 1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몇 토막 났어요. 엄청나게 지금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이제 서울도 쉽게 분양받을 수 있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경기도는 28대 1 정도였는데 지금 7.8대 1.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연말 내년 되면은 뭐 거의 뭐 2점 몇 대 1 뭐 그렇게 되겠죠. 그냥 다 분양받는 거야. 경기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전라북도도 19.3대 1에서 2.2대 1로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뭐 대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분양도 급증하겠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41,604가구. 자, 전월에 32,722가구, 전월 대비 27%. 자, 다음 달에는 50% 정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 달엔 100%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달에는 200%, 300% 증가하는 거예요.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양이 나오면 뭐, 하락장이다. 자, 그걸 보고 판단이 안 돼. 전문가들은 그것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 보고 판단하면 이미 시장은 다 죽어 있어. 자, 수도권은 7,813가구로 전월 대비 55%.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자, 지방은 33,791가구로 같은 기간 21% 정도 늘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수도권 외곽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가 됐어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송도 같은 데가 이제 9억에 했다가 연초에는 조금 됐는데 이제 송도 같은데 9억에 분양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가가 7억 8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7억 5천 정도 한다고 하면 평균 가격이, 그럼 9억에 분양하면 뭐 그거 누가 사겠냐고. 9억에 분양하면 중도금 이자가 7% 때리고 뭐 이것저것 옵션 하면 10억이야. 그리고 구축 준신축급 사면 한 7억에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져. 6억에도 살 수 있어. 5억 5천에도 살 수 있어. 그런 가정하에서는 누가 그거 10억에 사겠냐고. 이제 송도에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내리든지 아니면 분양을 못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9억 이상의 분양받으신 분들은 잘못 분양받았다는 얘기야. 결국은 고점에 분양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면 분양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무조건 분양 받아라, 무조건 무주택자들은 받아라. 그것도 알고 보면 다 헛소리.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얘기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동산 소위 전문가, 자칭 전문가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얘기는 자칭 전문가야. 세상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제대로 된 부동산 전문가가 어디가 있냐고, 그죠? 어디가 있냐고. 다 장사꾼들이지, 그죠? 뭐 부동산학과 교수님 빼고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많은 시장에 영향력을 주었어. 무조건 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끌어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의 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야. 결국 건설사만 좋은 일 해줬다라는 거야. 내가 얘기는 뭐 그냥 무조건 사라니까 가격은 올라가지. 건설사들은 분양가 올리지. 건설사들이 분양가 올리니까 분양을 못 받는 영끌 세대들은 급하게 추격 매수했지. 그리고 건설사들만 좋은 일 해주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건설사들 분양가만 올려준 거야. 그거는 알고 좋아하세요. 제가 참 보면 답답해. 여러 가지로 보면 지나친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알고나 좋아하세요. 알고나. 초기 분양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초기 분양률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초기 분양 기간, 초기 분양률이라는 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의 초기 분양 기간,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하, 6개월 내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이야. 자, 그 비율을 보니까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초기 분양률을 보니까 전국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82.3%라는 거야. 지난해 한참 시장이 좋을 때, 재작년이죠. 2019년 시장이 좀 좋을 때 1분기 81.72%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야. 이제 개항 초기 분양률도 떨어진다는 거야. 실제로 완판이 되었다고 경쟁률이 나왔는데 실제로 완판이 안 된다라는 거야. 100% 분양률이 안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3분기에 92.7%. 자, 1년 3개월 만에 100% 기록이 깨졌다. 자, 수도권 역시 초기 분양률이 93.1%, 전분기 대비 3.8% 떨어졌다. 자, 지방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분기에 72.5%를 기록했는데 전분기가 85%니까 12.5%가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건설사들의 작은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건설사들의 작은 경색이 문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데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야. 근데 그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요번에 이제 보험사의 그 콜옵션 사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그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뭐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증권사 지금 뭐 소형증권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해가지고 뭐 부도날 수 있다. 소형증권사는 그런 얘기까지 돌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금을 공급할 공급처가 없는 거야.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졌어. 지금 막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돈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이 유지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분양을 해서 분양 성과를 벼주면 그건 보험사나 다른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2060은 틀린 것 같고, 그죠?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분양을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서두르고 있다. 왜냐하면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PF 잔액이 3조 3천억 원. 중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늘었고 고위험 지역에 대한 PF 비중이 62%,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다. 고위험 지역은 2019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크고 입주 물량 확대가 예정된 지역으로 PF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돈을 공급하는 곳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춘천주공에서도 여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분양가를 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겠지만 그거 받으려다가 결국 이런 사태로 꼬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차안 발행이 안 돼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돈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뭐예요? 분양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2월에 일반 분양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자, 춘천주공. 자, 고금리에 사업비 대출이자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자, 조합은 3.3제곱미터당 한 3,9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업계에서는 이게 좀 조정이 돼서 한 3.3제곱미터당 평균 3,700만 원 안팎.
그러니까 뭐 3,750에서 3,800 안쪽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데 보면 분양가 뭐 이자도 한 7% 이상 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옵션 포함하면 한 12억 5천에서 13억 거의 13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분양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미분양이 나면 다 완판이 되겠지만 분양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12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일단은 무주택 가진 사람들이 접근해야 돼. 무주택인 사람들이 그게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12억 이하로 가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한 5,930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35층 85개 동 12,032가구 완전 신도시급이에요. 자, 이중 분양 물량이 4,786가구 정도 나온다. 자, 이미 지금 주담대는 상단이 7%를 넘었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주담대 중거 기준금리가 되는 게 은행채거든요. 자, 은행채가 4.5% 정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행채 6개월물과 5년물은 은행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이 되는데 4대 은행의 지난 4일 기준 변동형 혼합형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7% 중반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이제 연 7% 되면 뭐 집을 안 사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6%가 마지노 노선이거든요. 이제 마지노 노선을 이미 넘었어요. 자, 문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5%를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하면서 내년까지 5%에서 5.5%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담대는 뭐 9%를 넘어서 이제 10%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올해 시장보다 내년이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은 뭐 금융경색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축통화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외화채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외화채 조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매수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돈을 공급하는 금융사들의 지금 자금 경색이 생긴 거야.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고정금리가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만약에 뭐 지금 뭐 많이 올라서 지금 뭐 5%까지 내잖아요. 근데 그거 10%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생활비 다 날리는 거예요. 생활비로 다 원리금 내야 돼요. 그것도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한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9%를 넘어서는 순간 경매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담대 9%가 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 이자로 내야 되는 거야. 완전히 경기 침체가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 왜냐면 그동안 집값이 버블을 만들면서 대출을 다 이빠이 끌었었거든. 자, 거기다 지금 금리는 계속 폭등하는 상황이야. 거기다가 자금시장 경색까지 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도 안 돼. 매수자는 실종됐어. 이게 어떻게 상황이 안 좋냐고.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은 무주택자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그냥 헐값에 미분양이 나는 좋은 입지 아파트, 뭐 그 정도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야. 지금은 완전히 압도적인 폭락 상황이야.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 완전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봐야 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매물이 6만 개가 쌓였다는 거야, 서울 아파트에. 그리고 분양 물량이 6만 개래. 연말까지 2달 동안 6만 개라는 거야.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야. 보세요. 내년에 물량이 이 매물이 몇 개가 나오는지 10만 개가 넘을 수 있다니까. 자, 그리고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이 전국이 매매와 전세가 동반 폭락이야.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전세 가격에도 버블이 꼈다라는 얘기. 전세 가격에 버블이 끼니까 매매 가격에도 전세가 이 버블이 꼈지. 근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심각한 거야. 매매 수급 지수가 70 이하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70 이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폭등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압도적 폭락 상황이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